쇼핑몰에 이제서야 진입을 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때 쇼핑몰 분위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 있었던 것과 예측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쇼핑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요, 코로나 때 어땠나요? 코로나 때 오프라인으로만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실패를 하셨어요. 다행히 코로나 때 온라인을 하시던 분들은 잘 됐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또는 저는 코로나 때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쇼핑몰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기울기를요. 가다가 2020년이나 2022년 사이에 어딘가 폭탄처럼 한번 팍 튀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프는 대등소이합니다. 동일한 기울기로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개체수가 늘어나도 수익률은 비슷했다. 코로나 이전에 보통 쇼핑몰을 7만 명이 오픈했다면 코로나 때 약 연간 12만 명씩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치죠. 저렇게나 쇼핑몰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아까 전에 그래프는 어땠어요? 기울기는 그대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는 훨씬 많아졌지만 이 중에 결국 이기는 사람만 이기는 게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사라졌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쇼핑몰은요, 10개가 오픈이 되고 9개가 사라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머지 하나만 겨우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불나방처럼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왜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쇼핑몰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꿈과 희망과 사랑과 돈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광고부터 시작합니다. 유료 광고를 시작하겠죠. 기존에 광고비 1,000원이면 팔리던 물건이 지금은 1,500원, 2,000원 광고를 해야 팔리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누군가가요? 불나방이요. 보세요.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도 늘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코로나 이전까지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60대 이전으로 좁혀져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60대 이상의 큰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쿠팡이나 이런 쇼핑몰 플랫폼을 깔아드리고 신용카드 등록을 해드리고 어머니 이렇게 하면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서 60대 이후의 어르신들도 이제 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층이 늘어났잖아요. 숫자만 비교해 보세요. 10대, 20대와 60대의 숫자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수치였든 간에 많으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큰 손님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도 많아졌죠. 구매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더 커졌죠. 광고비도 더 높아졌어요. 시장은 저만큼이나 높아졌는데 기울기는 똑같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성장한 앱들을 볼게요. 그 중에 쇼핑몰이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쇼핑몰 앱의 성장이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앱들 중에 가장 성장했던 앱들만을 추려서 보여드린 건데요. 그 중에 쇼핑몰만 상당수입니다. 혹시 토스가 쇼핑몰을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혹시 올웨이즈가 쇼핑몰이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시대가 바뀌는 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쇼핑몰 시장은 확실히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사태가 있었죠? Q10 사태가 엄청나게 커졌었죠. 뭐 티몬 관련해서 Q10 관련된 계열사들이 모두 다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 덕분에 불똥이 튀어서 오늘의 집은 자본 잠식이다 해명해라 하고 실제로 해명하고 몰매를 맞았어야 됐었고요. TMF 사태 이후로 알레츠 같은 기업들도 돌연히 폐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시장의 재개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요, 대리운전 회사가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우후죽순 생겨나다가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때 작은 기업들은 망하거나 인수합병이 되거나 해서 굵직한 대리운전 회사들만 남아서 지금 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쇼핑몰도 계속해서 화라산처럼 커져나가다가 언젠가 시장 정리가 한번 될 때 또는 시장 재개편이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쇼핑몰이 처음 들어온 건 95년, 96년 이때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 30년 정도 동안 쇼핑몰 플랫폼이 단 한 번이라도 망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국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어디로 가실까요? 더 이상 이제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쇼핑몰로 이동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하는 쇼핑몰들만 남아서 시장을 재개편할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쇼핑몰을 창업하고 10개 업체 중에 9개가 폐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고작 6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가 2020년이니까 2020년부터 6개월 단위로 또는 2020년부터
쇼핑몰 하면 된다더라 하고 막 시작을 했던 업체들이 6개월 단위로 그만두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쇼핑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타격을 덜 받았겠죠. 근데 기존에 이렇게 턱걸이로 겨우 견디고 있던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불나방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서 광고비를 높이고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턱걸이로 계시던 분들이 경쟁을 포기해버립니다. 코로나 때 진입했던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그만두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서 밀고 온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C커머스라고 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 엄청 많이 밀고 들어오죠. 그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Q10 사태 때문에 생겨난 시장 재개편. 그러니까 좋았던 이야기보다 나빴던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2024년을 돌려보면. 요걸 정리를,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완전히 이해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우후죽순 창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 파란 기업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우후죽순 이 녹색으로 망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얘네들이랑 무관하게 그동안 원래 쇼핑몰에 있었으나 이렇게 턱걸이 하고 있던 분들은 요 노란 분들일 겁니다. 턱걸이 하신 분들이 이 경쟁에 자기네들도 같이 휩쓸려서 폐업을 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C커머스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 파시는 분들이거나 중국 유통하시거나 중국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인데요. Q10 사태로 인해서 Q10 계열사들 다 망했고요. Q10 때문에 불똥이 튀긴 알레츠 같은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문을 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 큰일 났구나, 문제가 많이 생겼구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시장 재개편이 드디어 일어나고 있구나. 아, 과포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야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도전자 또는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시장 개편이 아마 올해 말까지, 2024년 말까지 개편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요때 시장으로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풍파의 세월을 그대로 다 견디면서 온라인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내구성이 강하신 분들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두 발로 잘 서 계시는 분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시장 재개편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어설프게 들어오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나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대신 들어온다면 합리적이고 이미 시장이 커진 상태에서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인데요. 24년이 끝날 때쯤 시장은 재개편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 들어오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해서 들어오셔야 될 거고요. 준비를 잘 해서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5년 정도는 아주 괜찮은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혹시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을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책 이야기를 2번이나 하네요.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약간 하는 이야기를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땡겨 올려주거나 그럼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계층에서 그 다음 계층으로 넘어갈 때 내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끌어올려 줬을 거라고요. 어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줘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끌어올려줘서 지금의 계층이 아닌 다음 계층으로 넘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넘어올 때 타고 올라왔던 그 사다리를 어떻게 하실래요? 그대로 두실 건가요? 나 말고 다음 사람들이 다 따라 올라오면 여긴 더 이상 지금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신 그 다음 계층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지나온 그 사다리를 발로 걷어 찹니다. 앞으로 더 계층 이동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돈 주고 학원 다녀라, 뭐 인터넷에 질비한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라,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주변에 틀림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소개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주변에 그래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기쁨도 맛봤으면서 쇼핑몰을 몇 년 동안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희노애락을 잘 곁에서 보시면서 그분들을 고문 또는 자문으로 삼아서 그분들에게 물어 시장에 진입하세요. 그렇게 하면 2024, 25 넘어가는 요 시기에 딱 잘 들어오시면요. 제 의견입니다. 틀림없이 괜찮은 5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시고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시고 다음 계층으로 한번 넘어가는 시기가 올해 말이 되길 기대할게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